건강한 사회는 불법도 박신고로부터 185011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배칠수 전영미의 구호고쇼. 안녕하세요, 이엉입니다. 전 혼자가 좋아요. 친구가 없거든요. 그치만 인생을 즐기고 있어요. 셀카를 찍으면서 놀거든요. 집게손가락을 입술에 댄 엉에, 코끝에 댄 엉에. 그래도 식탁에 밥그릇 하나 덜렁 있음 외롭잖아요. 그래서 전 왕창 깔아놓고 혼자 다 먹어요. 아니, 왜 자꾸 콜록거려요? 왜 이렇게 담배를 많이 펴요? 아니, 내가 언제 담배를 폈다고. 뭐 이런 진짜 담배같이 생긴 게 진짜. 저 산소 같은 여자예요. 뭐라는 거예요? 지금 15대째 피셨어. 거의 한갑이야. 지금 되게 외로우신 거잖아요. 그 외로운 게 담배 15개 핀 거랑 똑같대요. 뭐래는 이거 보고 있는 나까지 웃깁니다. 간접 보면 뭐야, 이게 진짜. 어우, 이 아저씨 미쳤나 진짜. 이 아저씨가 진짜. 되게 방해하지만 절로 가요 그냥. 그래서 말인데 제가 밥 깔아놓고 먹는 거 어디까지 얘기했죠? 맞다. 그러니까 저는요 왕창 깔아놓고 혼자 다 먹어요. 한갑 채웠어. 담배를 펴요. 하지마. 오늘 밤에 누구야? 네, 김한선 씨의 오늘 밤 듣고 왔습니다. 오늘 밤. 예. 네. 그 앞에 얘기가 뭔 얘기인가, 이게 뭔 소리 하나 하셨을 텐데, 이게 외로움이라는 게요,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깜짝 놀랐네. 매일요, 담배 15개비씩 흡연을 하고, 또, 뭐, 비만, 알코올 중독만큼, 그런 애들이 재미없어요. 예. 건강에 해로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예. 요즘 1인 가구가 늘어나고 SNS 같은 것도 자주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사람이 대면하는 시간이 줄어들잖아요. 이게 어찌 보면은 그 참 소통하는데 편리한 수단이 생겨서 이게 오히려 좀 좋은 걸로 느껴지기도 합니다만은 사람이 그렇게 하고 살으라고 생겨진 게 아닌 거죠. 외로움이라는 게 건강을 해친다는 연구가 있는 걸 보면 뭐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이런 문제를 서서히 또 느껴가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이런 쪽의 기술 발전은 어느 순간에 멈추지 않을까? 그런 상상도 해보게 되거든요. 예전에, 혼자 먹는 식당도 있고, 뭐, 혼자서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많아 했는데, 그때는 그래도 그게 외로움을 달래는 거라고 좀 생각이 들었어요. 혼자서 갈 수도 있고 할 수 있으니까. 안 그러면은 여럿이 가서 음식 먹어야 되고 이러는데. 근데 이제는 그 혼자 가는 자체가 이 외로움, 이제 뭔가 질병에 걸린 듯한 느낌으로 그렇죠. 막 이렇게 와닿으니까. 그게 차라리 편리한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네, 아니었다는 거죠. 네. 그 영국 같은 경우에는요, 그 외로움 문제를 관리하는 담당 장관까지 임명이 됐대요. 무슨 그런 부서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리고 사람은 서로 이렇게 만나야지 되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사람이라는 게 입에서 나온 소리가 귀로 들어가야 되고 그런 거지. 그게 무슨 매체를 통해서 글자를 통해. 요새는 그래서 오히려 그 활자로 뭐랄까 마음을 전달하는 능력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오히려 그죠? 이렇게 뭐 이모티콘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감정을 표현하는 능력은 늘어난 것 같은데. 제가 어제 그 후배를 만나서 이러고 있다 장난하느라고 제 또 다른 후배한테 전화가 온 거야. 언니 뭐야? 해서 언니 데이트 중이야. TV랑 데이트하냐? 이러는 거예요. 이제는 사람이 아닌 TV가 사람처럼 하다고 나의 외로움을 극치로 그냥 완전 그 단 한마디로 해줬는데 어떻게 그렇게 비춰졌나 싶기도 하고. 간단하게 얘기하셨네요, 그분은. 예, 아무튼 뭐 그런 것 같아요. 예. 이런 측면에서는 결국에는 사람이 좀 대면을 해야 돼. 요즘은 비대면 관련된 무슨 비대면 직업이 어떻고 뭐 그런 뭐 일이 어떻고 이런 얘기도 연구되어진 게 나온 걸 봤는데 세상이 점점 참 변해가는 것 같아요. 근데 라디오나 TV 이런 걸 같이 있으면 그것도 안 좋은 거예요?
TV는 모르겠고 라디오는 괜찮죠? TV는 왜 모르겠다고 해요? 당신이 TBS TV 안 해서 그런 거예요? TV와 라디오는 괜찮죠. 예, 다른 거는 모르겠고. 우리의 친구죠. 그렇죠. 자, 생방송으로 꾸며지는 그거죠. 오늘도 여러분의 친구가 결국에는. 되어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이런 건 괜찮아요. 이런 거.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연구일 50원 유료 문자, 장문과 산연송 100원, 카카오톡은 무료고요. TBS 앱도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친구입니다. TBS 앱도 여러분. 앱 이런 기술은 친구죠. 라디오, TV, 앱 다 친구입니다. 친구에게 뭐든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그럼요. 하세요. 네. 50원의 유료 문자 샵에 0951번이고요. 장문과 사진 전송은 100원이 들고요. 카카오톡 TBS 앱은 무료입니다. 공짜 친구. 이 친구한테 나 노래 한 곡 정말 부탁하고 싶다. 3부의 신청곡 스테이지 열리니까요. 거기에도 그 친구한테 노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상품 안내입니다. 층간소음 해결사 파크론에서 파크론 버블업 놀이방 매트. 세계 1등을 향한 명품 구두 바이네리에서 구두 상품권, 탈모 홈케어 브랜드 나요에서 루데아 LED 피부 미용 기기. 바디로직에서 바람직한 명절 선물 골반 교정 타이즈, 온 가족이 즐거운 웅진 플레이 도시에서 워터파크 앤 스파 이용권. 아레기닌 레스틴을 한 번에 해서 아침 활력 제품 아레아, 기분 좋은 꽃길 윤수연의 싸다고 플라워에서 향기 가득 꽃바구니. 한도 화장품에서 스펠라 여성용 화장품 세트, 판촉 사은품 전문몰 하나원 비즈마켓에서 글라스 그릴. 프리미엄 생수 다미수에서 프리미엄 생수, 여러분의 소중한 머리카락을 모아서 모으다 탈모 방지 샴푸. 비타민 하우스에서 시베리안 차가버섯, 밸런스온에서 편안한 허리를 위해 밸런스온 시트. 스키니랩에서 가세리 유산균 함유 프로 다이어틱스를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시야? 기시 안 보여요? 아유, 계시네. 밥 먹었어요? 냅둬요. 밥을 먹고 말고 뭔 상관이죠. 그나저나 그 얘기 들었어? 뭔 얘기?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넘었대야. 와, 대단하지 않아? 나는 오늘 참 오다가 참 그 얘기 듣고. 그래요? 뭐 이렇게 시큰둥이야. 이거. 우리 어렸을 적 생각해봐. 새마을운동하고 막 그러던 시절이, 걸빙이네 철사 끊어 팔던 시절만 해도 2,000불 막 넘었다고 막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실리고 막 그런 시절이 있었는지 3만 불이라는 얘기에 나는 깜짝 놀랐구만. 엄청나잖아. 언제적 얘기라고 있어. 에? 근데 그걸 왜 자꾸 얘기해요? 뭐 이렇게 매사 꼬여. 왜 이런 식이야? 3만 불. 꿈에 그리던 3만 불. 국민소득 3만 불. 꿈에 안 그렸잖아. 절빙앱이나 꿈에 그렸나 보지. 3만 불 넘는다고 밥이 생겨요. 떡이 생겨요. 요즘 밖에 나가면 다들 죽었다고 난린디. 그거는 그렇더라고. 근데 그냥 그나저나 나 승질이나 죽겠네 그냥. 예? 시잘데기 소리 하려면 가요. 갱년기. 확 그냥 초장부터 맞고 갈게요. 아주 그냥 가. 뭐 이렇게까지 화를 내? 뭐 때문에 그래요? 들어봐요. 내가 화가 안 나게 생겼나 잘 들어봐요. 그럼 화나는 일 있었네. 그럼 뭐 내가 얘기해야지. 어젯밤에 컵라면이 땡겨갖고 편의점을 간기요. 그런데 문을 닫은겨. 24시간 아니야 편의점은? 요즘은 편의점이라고 전부 다 그렇지가 않대요. 밤이 되면은 문 닫는 집이 허다요. 편의점이? 왜? 인건비 대비 매출이 안 나오니까. 그게 어디가 그게 뭔 편의점이요? 편리하지가 않은데 컵라면도 못 먹고 헛걸음했잖요 내가. 그러니 화가 나 안 나? 화날만 하지. 아주 막 그 가게를 뒤집은 거 아니야 혹시? 그냥 그뿐만이 아니요. 예? 내가 어떤 사람이요? 10분마다 하나씩 입에 뭘 안 넣으면 승질 나는 사람이요, 내가. 그럼. 알잖요? 그런 사람이 동네에 그렇지. 그냥 파다오지 뭐. 그럼. 근데 내가 요즘 승질이 나서 길거리를 못 나가. 예? 왜? 핫도그집, 떡볶이집 죄다 사라졌쇼! 가면서 계속 입에 넣어야 되는 호떡집도 없어! 그것들이 없으면 길거리를 못 가지. 화날만 하지. 그죠? 그냥 아주 미세먼지다 뭐다. 그냥 길거리에 개미 색깔이 한 마리가 없이 그냥, 예? 그러니까 쬐까란 구멍가게들이 문 안 닫고 백이냐고, 이게. 예? 그렇겠지요. 얘기가 오늘 아이고. 탁탁 떨어지네. 아주. 아이고 알았는데 그래도 여기서는 가능하잖아. 집이니까 뭐라도 하나 주워 넣고. 아이고, 시끄럽고. 아까 뭐라고, 3만 불? 3만 불. 3만 불이 뭔 소용이요? 내 주변에는 돈 버는 사람은 한 명도 없던데. 절빙이는 돈 잘 벌어요, 돈? 나 먹고 죽을래도 없지요. 거봐요. 그러면서 뭘 그냥 3만 불 소리라고 있어. 무슨 라면 못 먹고 승질난 거 같고 3만 불 갖고 난리요. 이렇게 엉뚱한 데도 화풀이래요. 핫도그 떡볶이도 못 먹었시오. 내가 얘기 꺼낸 게 잘못이네. 그래요. 내가 너무 설레발이지 뭐. 에이.
오는 길에 괜히 신문 들춰보고 내가 헌스러가 잘못이고. 참 구구절절 맞는 소리네. 그렇지요. 그래요. 국민소득 100만 불 1000만 불 되는 게 뭔 소용이요. 정작 내 주머니에 돈 10,000원인데 그지요? 아 그래요. 나도 없어. 다 뒤져봐. 없시오. 하기는 참 옛날에 우리 어렸을 적에는 국민소득 참 10,000불만 돼도 얼마나 잘 살까. 참 그런 꿈을 꾸더니. 아이고.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 시절이 훨씬 행복했던 것 같아. 다른 건 다 떠나서 그때 공기가 참 맑았었는데. 알겠지. 그럼 동네 또랑에 붕어가 헤엄치고 미꾸라지가 약 올리고 그랬는데.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그 당시만 해도 걸빙애미 참 어리고 이뻤고. 동네 소문 났었잖요 그때. 아이고 잠깐만 하나 그냥 잘못 말했네. 그냥 잘못 말했어. 하늘 이쁜 그냥 거 빼고 아이고 참 이쁘다. 그냥 어렸지. 단지 그냥. 어렸다. 맞고 갈게요. 아이고 조용히 그냥 갔으면 되는데 꼭 그냥 저렇게 시잘데기 없는 소리를 조용필 그런 거 하려고 하려고 그냥. 하는 거 다 알아. 삐리 왔시오? 몇 킬리만자로요 여기? 만자요. 어슬렁거리는 킬리 만자로의 표범이요. 만자 한자에 3cm 진짜, 박아가지고 진짜 만자. 만자면은 약 300m, 3000m. 산정 높이 올라가 굶어서 얼어 죽는 눈 덮인 킬리만자로의 그 표범이고 싶다. 디너쇼, 모터쇼, 에어쇼, 패션쇼. 어서쇼. 이 세상 수많은 쇼, 그 중에 최고는 우주 최강 대박 라디오쇼, 쇼쇼쇼. 배칠수 전영미. 그와우 쇼. 환상의 호흡으로 새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뉴스 하이파이브. 그렇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여러분은 만약 외부와 완벽하게 차단된 톡방에서 한 달 동안 버틸 경우 1억을 주겠다라고 하면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잠시만요. 네.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러면은 밥은 줍니까? 당연히 밥 주지. 할 수 있습니다. 1억인데. 그치,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 얼핏 보면 쉬워 보이는 이 제안, 리치 알리티라는 프로 포커 플레이어 선수도 받아들였는데 평소 요가와 명상을 좋아했기 때문에 요거 쉽게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20일쯤 되던 날 돌연 포기를 선언하고 맙니다. 이게 뭔 소리입니까? 20일이면은 한 7천만 원까지는 왔는데 이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국외사는 빠르네. 안 그래도 20일의 대가로 7천만 원을 지급하고 그동안의 경험을 알려달라고 했는데 고립된 생활 2주차부터 환각 증세가 시작됐고 절망과 가까운 기분을 여러 번 마주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심리학자들 역시 인간이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것으로 고독을 꼽았다고 하지요.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 고독 저는 맨날 혼자 있어서리, 혼자 일어나서 밥 먹고, 혼자 놀고, 혼자 TV 보다가, 혼자 밥 먹고, 혼자 놀다가, 혼자 자. 그래. 그럼 알았어. TV가 없으면은 저는 외롭습니다. 여긴 TV도 없었대. 그러니까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저거 뭐래? 저거 뭐래? 통닭이 타러 날아다닌다. 통닭이 날아다니고 이상한 소리가 들려야. 그래! 아무튼 충격적인 뉴스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게 진짜 이게 그 명상을 좋아하는 사람도 20일 만에 포기했다. 이게 참 사장 이해가 가다가도 10일만 견디면 될 것 같은데 그거 어렵구만요. 3,300. 어떻게 한번 해볼래? 한 달이면은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환상의 부른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뉴스 하이파이브.
좋다. 다음은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인터넷 방송을 하는 여성 BJ에게 빠져서리 할아버지의 퇴직금을 몽땅 날릴 뻔한 중국 소년의 사연이 알려져 화제입니다. 예, 요까지 듣고 요거 좀 약간 헷갈리시죠? 예, 중국 스촨성에 사는 리 씨는 몇 달 전 자신의 계좌에서 4만 위안, 약 670만 원의 돈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다고 그러죠. 깜짝 놀란 리 씨는 은행 거래 기록을 확인해보게 되고 확인했더니 자신의 돈 대부분이 한 여성 BJ에게 지불된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BJ? 나는 물풍선 쏜 적이 없는데 이거 뭐야 이거? 할아버지, 물풍선 100개 땡큐야. 뭐야 이건 또 이게 뭐야? 난 이런 멘트 들었나 그래 이런 애들 얼굴을 몰라. 이거 뭐야? 얘 뭐니? 하다 싶어서 알고 보니 자신의 온라인 계좌 암호를 알고 있던 11살 손자가 저지른 일이었습니다. 손자가 막 그냥 물풍선을 팍 쏜 거죠. 하지만 다행히도 진상조사 뒤에 인터넷 방송회사 측은 해당 금액을 다시 환불해 주기로 했는데 미성년자인 샤오웨이 군은 거래 행위 능력이 제한되는 나이였기 때문입니다. 저 애들이라고 암호 같은 개인정보 쉽게 알려주는 거 안 됩니다. 설날 때 조카한테 암호 알려줬는데 내 500메가 날아가서야. 500메가나 썼어? 근데 500메가가 얼마큼인지 난 몰라. 동영상 하나 보면 500메가 날아가? 컴맹이니 뭐 알 수가 있니? 아이고. 넌 알아? 솔직히 얘기해서 얼마큼인지 모르겠어. 나는 선물도 줄 줄 알아야. 뭘 어떻게? 데이터 선물하는 거 모르네? 데이터를 줄 수 있어. 아이고야, 이거 우드룩하네, 이거. 자, 개인정보는 말 그대로 개인적인 정보에 개인 넘어가겠습니다. 환상의 오브로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뉴스 하이파이브! 좋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태국의 열대과일 두리안 유통업을 하는 한 거부가 상금을 걸고 사익감 공개 모집에 나섰다고 합니다. 이 오디션에서 우승을 하면은 결혼과 동시에 상금 1,000만 바트, 그저 우리 돈으로 3억 5천만 원을 받고 이 장인의 두리안 사업까지 물려받을 수 있다고 하디요. 김호정 어디가? 김호정 어디가? 장소를 태국 가네. 모르잖아. 듣고 가라. 벌써 출발했네? 예, 그렇습니다. 벌써 수백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원했다고 하는데요. 야, 이게 요거 김호정 PD 벌써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혹시 그 두리안 사업하시는 그 아들을 둔 분은 안 계십니까? 그러니까 뭐 여자 며느리 찾기 뭐 이런 거 한번 기르면 제가 도전해 보겠습니다. 고군갑, 사바디캅, 다울라이캅, 능성 쌈시 하혹 제백 갸오시. 잠깐만, 그럼 조건 하나하나 따져볼까? 가능하지. 일단 흡연 도박 안 해야 돼. 안 합니다. 26세 이상, 이상. 40세 이하. 여기까지 하자. 자, 아무튼 일각에서는 오디션에 대한 비판도 있습니다. 딸이 사랑을 스스로 찾을 의지를 아버지가 박탈하는 게 아니냐. 사익감에 왜 돈을 거냐. 하지만 정작 딸은 최종 선택은 자신이 하는데 뭐 어떠냐. 이 방법 마음에 든다라고 반박을 했다고 합니다. 기린이끼리 이제 뭐 부녀가 뭐 이렇게 말하는 끼니 뭐 할 말은 없습니다. 선택은 본인이 한다는데 뭐 그렇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모집을 아빠가 해주면은 마지막에 이제 최종 면접에서 얼굴 좀 보고 요거 그렇지, 저거 그렇지, 많이 따지고 기르겠지. 그렇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제 이런 거죠. 전장 선생이 모집을 딱 해. 개인 택시를 걸고 택시를 물려주 가서 그 사이에게 불러주겠다. 이게 쫙 와. 그러니까 전영미가 주말에 집에 가서 골라. 야, 이거 진짜 이게 괜찮은데. 생각만 해도 아주 기분이 이게 아주 좋구나. 개인 택시를 물려주 가서. 네. 자, 여기서 문제 드리겠습니다. 실제도 하실라 또. 막내딸의 신랑감을 찾기 위해 오디션을 개최한 태국의 이 딸바보 남성을 보니 뿅뿅뿅댁 셋째 딸이라는 노래가 생각납니다. 건넌 마을에 사는 뿅뿅뿅댁 셋째 딸이 예쁘다고 소문이나 온 동네 총각들이 끈질기게 구원을 했지만 뿅뿅뿅 양반이 딸의 얼굴도 보여주지 않고 내쫓아버렸죠. 하지만 이 노래의 화자 즉 칠복이만 끈질기게 노력을 해서 결국엔 그 참 징언 녀석 하면서 결혼에 성공한다는 내용인데 뿅뿅뿅댁 셋째 딸 여기서 뿅뿅뿅댁은 어느 댁일까요? 요거이 마음에 안 드네, 다이. 와, 셋째 딸입니까? 별이, 비디 셋째 딸이네? 저기서 이제, 그래. 그래서 셋째 딸 것도 왜곡된 게 많아. 셋째까지 안 나면 우드룩 하려고, 그저 이거 첫째 딸로 바꿔야 됩니다, 다이. 그냥 딸로 해, 그냥 딸. 딸로 괜찮아, 그지, 딸? 그저 정답을 아시는 분께서는 50원의 유리문자 샵이 095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장문과 사진 전송은 100원이 들고 카카오톡, TBS 앱은 무료되겠습니다. 정답을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리 차가버섯 2분, 재미있는 오답을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리 탈모 방지 샴푸 2분, 프리미엄 생수 2분, 합의 총 6분을 추첨해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정답, 재밌는 오답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환상의 프로듀스를 전해드립니다. 뉴스 하이파이브! 좋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태국의 사이 오디션은 외국인은 안 된다는 방침에 따라 김호정 PD 공항 가다 돌아왔다고 합니다. 외국인은 안 된대. 안 된다는 넌 글렀다, 얘. 혈통을 아주. 그거 중요하지. 프로듀스 101입니다. 거저 나야 나. 시선 고정 너에게 눈부신 shining shining 제발 내 맘을 pick me pick me 서바이벌 개그 오디션 K캅스타. 차세대 개그스타를 발굴하기 위한 서바이벌 개그 오디션 K캅스타 진행을 맡은 프로 MC 뱀씨 인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 시간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을 웃기려는 개그 정객들의 도전이 벌어지고 있을 텐데요. 그중에 한 건을 선정해서 과연 얼마나 웃기고들 있나 전문가의 날카로운 심사평을 들어보겠습니다. 심사위원 3분 소개해드리고 시작하죠. 먼저 정치 개그의 명가 자한 엔터테인먼트의 나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수 개그의 화신 나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어서 핫한 남자 유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이가로 오염된 개그 고칠래요? 진짜 개그 알릴래요? 알릴래요? 유 작가 인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어서 제작진의 간담을 들었다 놨다 하시는 방송 부족합 언어의 마술사 이 의원님도 자리하셨습니다. 언제든 웃길 준비가 돼 있는 오야지 엔터테인먼트의 이 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참가 개그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5.18 폄훼 논란을 일으킨 김진태, 김술래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징계가 지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김영종 자한당 윤리위원장이 돌연 사의를 표명하면서 또 새 위원장을 찾기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이 징계 논의가 자연히 미뤄지게 될 것이다. 뭔가 이거 좀 불가피한 게 아니냐 이런 분위기인데요. 자, 이 문제는 문제인데 푸는 거는 개그적으로 풀어보죠. 예, 어디까지나 개그적으로 풀어봅니다. 나 대표님, 개그적으로 시작해 주시죠. 네. 저희가 징계를 미루려고 미루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달 27일 저희 당 윤리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예, 지금 MC가 얘기했는데 갑자기 사의를 왜 했을까요? 왜 급사의 표명 왜 했을까요? 갑자기라고 갑자기 하시는데 하는데. 그 비대위가 종료되면은 물러날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당 대표가 새로 선출되면 윤리위원장을 비롯한 대부분의 당직을 교체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예, 윤리위원장 교체 문제도 있지만은 저는 무엇보다 신임 당대표인 황 대표님의 의지가 중요할 것이라고 보는데 나 대표님 보시기에는 황 대표님 어떻게 이걸 처리할 거라고 보세요? 많은 국민들이 지금 두 눈 뜨고 지켜보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기보다는 예. 그 황 대표님께 직접 듣는 것이 좋지 않을까 직접이요? 싶어서 제가 신임 황 대표님을 어렵게 모셨습니다. 자, 나와주시죠, 황 대표님. 네. 자, 지금 저희 당 신임 황 대표님께서 등장하고 계십니다. 모두 일어서서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분위기 뭐야. 뭐 자기 당 대표진 무슨 우리의 대통령이야 뭐야 뭐 하는 거예요? 이 뭐 하는 작가님, 거예요? 저 옆으로 좀 이렇게 옮겨 앉아주시죠. 왜 내가 왜 옮겨요? 네. 내가 왜 옮겨요? 대표님 여기 앉으세요. 뭐야? 여기 제 자리에 앉으십시오. 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요? 여기 앉으면 됩니까? 네, 제가 좌석을 뜨뜻하게 대표놨으니까 편하게 앉으세요. 고맙습니다. 따뜻하죠? 따뜻하네요. 네. 우리 이 의원님이 어떤 따뜻한 환영의 마음으로 준비하신 그 마음이 잘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그 대표님 오시는 줄 알았으면 1시간 정도 일찍 와서 이렇게
대표를 걸 그래. 그만 좀 하세요. 여기가 무슨 그당 진목회예요, 뭐예요. 진짜 너무하시네. 그럴까요? 이 멤버가 모이기도 힘든데 말 나온 김에 그 치목회 결성합시다. 뭐라는 거야, 우리 당을 그 떠받치는 3인방이니까 이름은 3인방 3자 들어간 산발이회로 산발이회? 어떻습니까? 예, 그거보다는요 세모회 어때요? 세 분이 모였다 세모회. 그말 대표님 어디 불편하세요? 뭐 물 한 잔 갖다 드릴까? 아닙니다. 됐습니다. 그 유 작가님 왜 제가 부르면 대답을 안 합니까? 저 여기 있어요. 황 대표님께 질문해 주시죠. 네, 질문하세요. 예, 부르기는 왜 이 의원님이 부르시고. 내가 하려 그랬어요, 원래. 2인 1조로 두 분이 어찌 보면 한 몸 같을 때도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황 대표님. 예. 바쁘실 텐데 직접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로 취임한 지 딱 일주일 됐는데 어떠세요?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락. 마테. 예, 대표님 이 마이크 쓰시면 됩니다. 쏴. 락. 예, 이 의원님. 예, 여기 드시기 바랍니다. 그만 나대시고. 예. 예, 감사합니다. 자, 이 마이크 쓰세요. 예, 당대표로 취임하고 오늘로 꼭 일주일이 됐습니다. 일주일 동안 좋았던 것도 있지만 부담스러운 것도 있었고 당대표라 편리한 부분이 있는가 하면 불편한 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말씀을 드리자면 세모다. 그거 참 아니, 대표님, 저 자꾸 헛기침을 하시는데 그 스튜디오 공기가 안 좋죠? 이러니까 공기청정기 하나 들여놓자고 내가 했잖아요. 말을 안 듣고 말이야. 의원님, 응? 저는 괜찮습니다. 진짜 괜찮으세요? 저는 괜찮은데. 대표님? 네, 좀 그만. 제가 얘기할 땐 좀 가만히. 말씀은 락. 저기 쎄. 이 의원님? 이 마이크 계속 쓰시면 됩니다. 이 의원님, 예, 제가 좀 하게 제가 자꾸 돈 내려고 하지 마시고 연일 계속되는 미세먼지의 공습 속에서 국민 여러분의 건강이 걱정될 뿐입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하여 지금 상황에 네티즌들은 이것은 미세먼지가 아니라 문세먼지다 라고 하면서 대통령의 책임을 지금 묻고 있습니다. 옳소! 정말 이게 미세먼지가 이 지경인데 지금 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잠깐만, 이 의원님 조용히 좀 해주시고요. 황 대표님, 그럼 황 대표님께서 만약에 대통령이시라면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떤 미세먼지 대책을 추진할 건지 말씀해 주시죠. 예, 저라면 중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강력하게 항의를 하겠습니다. 항의합니다! 강력하게 항의하면 그럼 뭐 중국이 우리를 위해서 먼지 배출을 줄여줄까요? 뭐 당장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신경은 쓰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신경은 쓸 것이다. 그럼 황 대표님이 대통령 권한 대행이실 때 그 당시 좀 잘하시지 그랬었어요. 그때도 봄에 미세먼지 엄청 났잖아요. 그때 날린 거는 미세먼지 아니고 황세먼지 뭐 황세먼지에 무슨 세모먼지예요? 황세먼지가 뭡니까? 황세먼지가. 강력히 항의하고 싶은 마음 누군들 왜 없겠습니까? 있는 대로 화내고 당장 조치 취하세요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최대한의 최대치의 항의 하고 싶죠. 그런데 앞뒤 안 재고 승질대로 질렀다가 잠깐 질리면 국민들은 속은 시원하겠죠. 그래봐야 뭐 코는 시원해지지 않는데 아무튼 문제는 해결 안 되고 오히려 보복의 형태로 어떤 복잡한 결과만 돌아올 수 있다는 거 황 대표님께서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잖아요. 아니 제가 누구보다 잘 알다니요? 그 무슨 말씀이신지요? 그 대표님이 이제 잘 모르시겠다잖아요. 질문을 좀 쉽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이렇게 길게 얘기합니까? 황 대표님 권한대행 시절에 이 의원님 좀 얘기 시작하면 좀 조용히 해주세요. 락, 하지- 쎄. 제 마이크는 잘 마이크 나와요. 쓰시면 됩니다. 아니 우리 황 대표님 마이크입니다. 지금 제가 테스트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괜찮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의원님. 락, 그만 쎄. 좀 하세요. 이거 쓰시면 예, 됩니다. 그만 좀 하세요, 이 의원님. 네. 예, 얘기 이어갈게요. 황 대표님 권한대행 시절에 중국한테 4드 미사일 절대 설치 안 하겠다고 해놓고 기습적으로 국내 반입과 설치를 단행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중국이 경제 보복 이런 거 해가지고 당시 관광객 다 끊기고 우리 기업들 막대한 피해 입고 현지에서 막 쫓겨나고 그때 참 그야말로 환란 기억 안 나세요? 아니 왜 제가 황 대표님 왜 의자 불편하세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다른 걸로 바꿔드릴까요? 괜찮습니다. 저기 유 작가님 죄송한데요. 시간이 없어서 끝으로 질문 하나만 더 받겠습니다. 하나만 넣었어요. 예, 그래 뭐 하나만 할게요. 지금 뭐 방금 뭐 질문 뭐 대답 안 하신 것으로 하고 오늘 심사 주제인데 이제야 주제로 돌아왔는데
5.18 폄훼 발언으로 유가족과 광주시민 또 그리고 국민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김순례, 김진태 의원 제명됐다 어쨌다 하지만 아직도 안건 상정 자체가 안 된 이종명 의원 이분들의 징계 처리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 그 문제는 여러 의견 수렴을 거쳐 절차에 따라 잘 진행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절차대로 할 건데 그래 대표님 의견이 어떤 의견이시냐는 거예요. 예, 오늘은 K값 스타 자리니까 개그에만 초점을 맞추시는 게 어떨까? 아, 그렇습니다. 여기는 청문회가 아니라 웃기자는 자리 아닙니까? 예, 이미 저기 많이 웃기고 계시고요. 라, 그만 라. 좀 하세요. 예. 좋습니다. 이거 노래하고 싶어집니다. 예, 잠깐만요. 예. 에코가- 시간이 많이 없어요. 지금 코너가 많이 길어졌어요. 단도직입적으로 물을게요. 이거 징계 해야 된다. OX. 아, 또 그렇게 O냐 X냐 두 개의 선택지만을 강요하시면 예, 그러면 세모 추가할게. 노란 세모로 황세모. 제가 시간이 없어서 오늘은 이만 가보겠습니다. 아니, 벌써 이렇게, 어머, 대표님, 잠깐만요. 제가 지난번에, 이제, 남대문 시장 갔을 때 대표님께 꼭 김밥을 사드리고 싶었는데. 숭례문. 숭례문, 했어요. 그래요. 예. 그때 사양을 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돈을 내드리려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오늘은 상품까지 제가 제 돈으로 미리 김밥을 좀 사가지고 왔습니다. 아이고, 이러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오늘은 사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김밥 꼭 사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건 제 돈으로 샀습니다. 이거 진짜 잘한다는 전문점에서 사가지고 온 그 삼각 김밥이거든요. 예. 자, 어머, 아니 왜 그냥 가십니까? 아, 그냥 오늘은 가시- 꼭 승질나신 것 김밥을 같아요. 사드리고 싶은데 왜 안 드시는 거예요? 화나신 것 같아요. 이게 세모꼴이 이렇게 살 빠진 김밥인데 제가 산 김밥이 그렇게 싫으면 진짜 사퇴하세요! 사퇴하세요! 네, 서른도 씨가 초창기에 부르셨던 네, 나침반. 나침반. 네. 네, 얼지로 발음 명확하네요. 얼른 마치겠습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노래는 못 듣고 다 못하고 3부로 가는데요. 한 분 더 나온 데다가 마이크 테스트 엄청 하는 바람에 늦게 끝났어요, 꽁트가. 예, 3부에 실수로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신청곡을 올려주세요. 말 더 하면 안 돼. 끝났어. But the party was nice, the party was pumping. And everybody having a ball. 배치수 전영미의 9595 배치수 전영미의 9595 배치수 전영미의 9595 TBS. 네, 여러분의 구호고쇼 3부가 시작됐습니다. 네, 일단 퀴즈 바로 정답, 신스로 가야 되는데 퀴즈 정답 네. 발표해야죠. 정답은 바로 네. 최진사 댁 셋째 딸입니다. 최진사 댁. 최진사. 예, 최진사 댁. 예. 자, 재밌는 오답과 정답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선물 지금 나눠드릴게요. 정답자 중에 차가버섯 2분은 0357번, 7646번께 드리겠고요. 재밌는 오답적 보겠습니다. 탈모방지 샴푸 2분은요. 예, 4020번님, 외할머니 댁 셋째 딸, 네, 6809번님, 꼬꼬댁 셋째 딸. 오답자 중에 프리미엄 생수 받으실 분 2분이에요. 휴대전화 끝번호 8810번님, 최이긴사 댁 셋째 딸. 1391번님, 사진사 댁 셋째 딸. 아, 사진사 아, 댁. 그럴 수도 있어요. 사진사 댁도, 뭐, 그죠? 많은 사진사가 사진을 계셨죠. 그렇게 잘 찍으셔. 그럼요. 자, 선물 이렇게 해서 나눠드렸고요. 네, 네. 자, 노래 한 곡 듣고 잠시 뒤에 신스 이어질게요. 이상은입니다. 담다디. 배쳤습니다. 2019년 3월 7일 목요일 신청곡 스테이지 출발합니다. 자, 심수봉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가수 심스봉입니다. 시작합니다. 네. 8070번
오랜만에 하늘이 맑아진 것 같아 좋아요. 미세먼지가 이제는 안 오길 바라봅니다. 좀 많이 나아지긴 했는데 어제보다는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요. 한 일주일 너무 심했기 때문에 이 정도도 감사하더라고요. 예. 자, 양희은의 하얀 목련 신청합니다. 곧 목련 필 것 같아요. 꽃몽울이 터지듯 불러주세요. 전이음 버전. 전이은 갑니다. 버전. 하얀 목련이 필 때면 다시 생각나는 사람. 감사합니다. 시작이 좋은데요. 호정 PD가 그러고 보면 호정 PD가 상당히 공정한 거예요. 그렇죠? 정확한 노래는. 아부하지 마세요. 자, 다음. TBS 사장이 꿈이라고 그래가지고. 자, 7522번입니다. 봄이라 그런지 자꾸 잠이 와요. 정은지의 하늘바라기 신청합니다. 꽃잎이 내 마음을 흔들고. 감사합니다. 아니, 사장님이, 미래 사장님이 굉장히 갸웃하는데. 김 사장님. 그러니까 저분은 아닌 건 아니라고 그래요. 저분도 그거 하나 높이 사잖아요. 꽃잎이. 감사합니다. 저분이 선배고 뭐고 없는 사람이잖아요. 아니면 아니라 그러고 뭐. 자, 3455번입니다. 언니의 목소리가 아끼죠. 비발디 사계 봄을 아름다운 목소리로 연주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왜요? 아니에요. 네. 9077번입니다. 시스타의 나 혼자 구슬프게 흐느끼듯 불러주세요. 이 노랫말이 생각보다 슬프더라고요. I don't wanna cry. 감사합니다. 우리 별의 PD가 송정의 이런 분들 좀 굉장히 좀 정상적인 분들이랑 방송을 하다가 그분들은 저희가 정상적인 거예요.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아니 뭐 직장이 힘들지 요새. 그분도 갑자기. 예. 어머님 이거 할 때 보니까 뭐 그렇게 정상은 많이 오염됐지 그분들. 많이 오염되셨어. 많이 오염됐고 예전 같지 않아요 그 사람도. TBS 들어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박윤호 씨, 김현자의 아모르 파티 다양한 느낌으로 신청해봐요. 원곡 버전 한번 해주시고 판소리 버전, 오페라 버전, 깜찍 버전까지. 이거 다 되는 거잖아요 이거 원래. 응? 기본적으로. 요거 되죠. 네, 4가지 버전입니다. 하나하나 먼저 호명해드릴까? 원곡 버전. 갑니다. 원곡 버전. 나이는 숫자, 결혼은 선택, 아모르 파티. 이거 좀 틀렸네. 다시 가야 되겠네요. 인생은 지금이야. 아모르 파티. 맨 뒤에 깜찍이에요? 네. 깜찍 따로 떼어서는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깜찍은. 좀. 나이는 숫자, 결혼은 선택, 인생은 지금이야. 아모르 파티. 뒤에는 자꾸 심기자 나와서. 알겠습니다. 어쨌든 4가지 버전이 구별은 됐어요. 분명히 달랐어요. 알겠습니다. 인생은 거기를 다시 해야 되는. 인생은 지금이야. 아모르 파티. 감사합니다. 깐종마늘님, 구호고쇼는 PD들이 정상으로 왔다가 이상해져서 가는 프로라고. 그건 그래. 알겠습니다. 5932번이에요. 장윤정 메들리 신청합니다. 짠짜라, 꽃, 올레, 초혼. 이어서요. 신스 듣는 맛에 저는 하루를 보내요. 라고 하셨는데, 취향 독특하신 분인데요. 자. 짠짠짠하게 라이라이라이라이야 얼레 얼레 살아서는. 감사합니다. 별의 PD는 점점 뒤통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얼굴 보면서 합시다. 그거 오프닝 때도 얘기했잖아요. 사람이 대면을 해야지 대통수를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자꾸 이게 안 봐, 왜. 그거 왜 안 봅니까? 보기 싫은 거겠지, 뭐. 오다리 햇번님. 오다리시구나. 아이고. BMK, 꽃피는 봄이 오면 신청합니다.
전 MK 버전입니다. 오케이. 내가 떠난 그 후로 감사합니다. 아니 잠깐만. 네가 떠난 그 후로 이 음절도 한 7개 음절인데 손을 한 5번 정도 휘전 무슨 R&B 뭐니? 내가 떠난 그 후로 그래야 필이 그럼요. 필이 오는 거죠. 손을 지나치게 움직이는데.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 이제 히읗히읗님께서 물론 저기 다른 분들도 신청을 많이 해주셨습니다만 3586 0296 8315 회자정리 등 많은 분들이 전용의 약조를 신청하셨는데 근데 히읗히읗님께서 약조 요입니다. 요 약조 오예요. 약조 락 버전도 됩니까? 하셨는데 뭐 안 되는 게 있겠습니까? 그렇지. 손가락 걸고 마음을 걸고 준비했구나. 아까부터 저 희끔을거거든요. 다 됩니다. 에요 다 됩니다. 예. 그냥 녹음한 거 듣겠습니다. 저는 약조 들으면서 저 신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한 번에 녹음하신 거라면요, 저게? 한 번은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그럼 좀 더 하려고 했는데. 1시간에 다 끝냈어요. 그랬더니 내 말도 그날 처음 듣고. 네, 가요계 분들이 제정신이 아니었죠. 정말 놀라시는 게 이게 저기 녹음실을 소위 그 뭐 한 프로그램, 두 프로그램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한 프로그램은 3시간 정도 돼요, 기준이. 근데 1시간 정도 했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정말 실력이 뛰어난 가수가 본인이 이렇게 했거나 아니면 제작자가 기대를 안 했다. 야, 그만해. 더 해도 뭐 나올 게 없을 거야. 영미야 나와. 그만해. 아니, 충분해. 오빠 저 아니야, 끝났어. 싶은데. 아니야, 끝났어.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오빠 저 녹음해야 되는데 MR 좀 그래 보내줄게. 그런데 당일날 그냥 그 자리 가가지고 처음 듣고 저도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바로 어떤 추가 씨의 어떤 그런 게 반영된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추가 씨도 가만 보면은 또 세상에 또 이렇게 그분이 또 이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게요. 예. 예. 강한 사람이에요. 제가 이걸 라이브로 꼭 한번 들려드려야 되는데 참. 저한테 했던 그 말씀이 잊혀지지가 않네요. 형 왜 그랬어? 내가 내 허벅지 찌른 거지 뭐. 세상을 어지럽히는 가짜 뉴스와 백성을 속이는 헛된 말들은 받아라. 뉴스 권장. 반가워요. 뉴스 권장 초대 권장 매칠수 인사드려요. 금세기 최고 매치기 달인 금메달 전사령이 옵니다. 오늘 뉴스 받아보자. 뉴스 들러 이르라. 오셨네. 보수골에서 너튜브로 활약하고 있는 뻥가 장수, 뻥장수입니다. 뽕장수님. 뻥튀기를 파시나봐요? 예, 아닙니다. 보수 이념에 충실한 콘텐츠를 주로 팔고 있고, 중간중간 약도 섞어 팔고 있어요. 약이라면 무슨 약을 파신다? 효과가 강력해가,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 설마 그 무서운 이 가짜 뉴스. 가짜 뉴스? 놀랬네. 그걸 섞어서 이제 약을 팔고 계시고. 제가 파는 상품 관심 있는 분은, 너튜브 검색창에, 뻥카 브리핑. 여기서 파시면 안 되고요. 뉴스나 내놔봐요. 왜 어디서 홍보를 하고 그래? 그만만 내가 며칠 전에 내 너튜브 방송에서 속보로 띄운 건데요. 제목, 신재민 정신과 폐쇄병동 감금 확인. 여기서 신재민이라면은 이제 적자부채 발행 압박 의혹 등을 제기했던 기재부 전 사무관 말이지요? 네, 맞습니다. 근데 신 전 사무관이 정신과 폐쇄병동에 감금,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최근 신전 사무관의 근황이 신문 방송 어디에도 나오지 않고 있어요. 권장장 혹시 소식 들은 거 있습니까? 글쎄 분당 무슨 병원에 입원했대더라 얘기까지 나오고 그 이유는 저도 모르겠네요. 감금돼 있으니까 모를 수밖에요. 어디에 감금이 돼 있다는 건데? 분당 S대병원 81병동. S대병원 81. 그러니까 거기가 그러면 어떤 폐쇄 정신병동인데 바로 이곳에 신전 사무관이 내 너튜브 방송일 기준으로 48일째 감금 중인 것이 확인이 됐다는 겁니다. 확인까지 됐다? 누가 그러면 감금을 했어요?
당연히 현 조정이죠. 현 조정이 왜? 그거야 신전 사무관의 추가 폭로를 막기 위해가. 그러니까 추가 폭로를 막기 위해서 조정에서 그를 폐쇄병동에 감금시켰고 뻥장수님이 그걸 확인했다. 어디서? 뭐랄까요? 어디서 확인하셨냐고. 뭐 그것은 주변 여러 정황 증거들이 뭐 많아가 그것들을 이제 종합해 보니까네. 까네. 정황 증거들로 이제 미루어 추측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감금된 게 아니면은 왜 두문불출을 하겠습니까? 병원에 입원해 있는 건 사실이래요. 직계가족위에는 외부 접촉이 엄격히 차단된 곳에 있는 거는 맞다고 그러더라고. 기재부에서 일한 그 엘리트 청년이 외부 접촉이 차단된 병실에 이래 오래 입원해 있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될 거는 없는데 아무튼 그런 게 뭐냐면은 신전 사무관이 극단적인 선택을 뭐 시도한다. 그거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발견이 됐었잖아요. 발견 당시 이제 심리 상태도 매우 불안정했다고 그러고 의료진 말에 따르면은 이제 동종 전력이 있는 사람은 완전히 상태가 안정될 때까지 수개월까지도 입원하는 경우가 있대요. 그러나 잘 들어요. 짧은 인터뷰나 근황 정도는 알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신전 사무관 본인의 이제 그 부모님이 극구거리신대요. 부모님이 아들이 더 이상 노출되는 걸 원치 않아서 언론의 접근 자체를 두려워하고 계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보세요. 부모님이 왜 그렇게까지 노출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제가 이제 그분들과 직접 말씀을 나눠보지 않아갖고 정확히는 모르지만은 아들이 더 이상 논란거리가 되는 걸 원치 않는다 뭐 그런 마음 아닐까요? 그거는 순전히 권장장의 추측이죠. 그렇죠. 이제 개인적인 제 의견이고 추측이라고. 걔네 하죠. 함부로 저 추측하지 마세요. 아이, 이것은 단순 입원이 아니라 어떤 커다란 압력에 의한 그런 감금입니다. 감금. 내가 확인 다 했다니까. 그 자꾸 확인했다면서 기정사실로 몰아가시는데요. 그쪽도 감금이라는 확실한 근거는 없잖아요. 이봐요. 이것이 사실이라는 결정적 증거를 지금 보여드릴게요. 잘 봐요. 자, 결정적 증거 나와주세요. 증거를 모신다고? 사람이야 증거가? 응? 민주, 국민, 바른, 미래 찍고 자한. 아이, 그 누군지 알겠네. 이당대당 언저리에서 간보시는 정치계 청둥오리 철새 언저리 철새 말고 보수의 아이콘이라고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실크여건 뻥장수님, 언저리 의원이 신전 사무관의 감금설의 결정적 증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되는데? 이 보세요. 언저리 의원이 자신의 SNS인 얼굴책에 이 뉴스를 언급해서요. 신전 사무관 감금설에 대한 언급을 했다? 어떻게? 제가 올린 거니까 직접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올렸습니다. 별일 없다면 다행이지만 많은 국민들이 이런 상황을 사실상 감금된 것이 아닌가 의심하기도 한다. 별일 없다면 다행이지만은 많은 국민들이 감금을 의심하고 있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자면은 많은 국민이 감금을 의심하고 있지만 뭐 그게 아니면 말고요. 뭐 이런 거네요. 그렇다기보다 아니 이게 뭐가 아니에요. 이게 진짜 부당한 강제 감금이라면은 그게 부모님은 왜 가만히 계시냐니까 부모님이. 그거야 신전 사무관의 신변을 놓고 이 모종의 딜을. 시끄러워요. 계속 의혹으로 막고 돌려막기도 아니고 무슨 이 얘기를 그런 식으로. 두 분 다 가 얼른. 가서 저 본인들 방송이나 열심히들 하셔. 에? 이 보세요. 뭐요? 오늘 밤 7시 뻥장수의 뻥카 브리핑. 전사령! 예? 너 뭐하고 있어? 아니 저 밖으로 얼른 모셔. 밖으로 모셔! 나가주세요. 예, 나가주세요. 이 보세요. 밀지 마요. 나가주세요 그냥. 또 한 분 계시잖아. 가셨어요 벌써. 안 갔는데 왜? 찍고 가시느라고. 아니 저기 있는데 왜 그래? 있어. 잘못 보신 표현해. 거예요. 잘못 보신 표현하라고. 거예요. 잘못 보신 거라고요. 힘드냐? 예. 그래. 자꾸 찍고 다니시는 분 왜 자꾸 저보고. 가자. 아휴. 둘 상대하려니 셋 상대하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아무튼 기운이 쑥 빠지네. 뉴스 권장이시여. 권장이시여. 근거 없는 의혹에 불과한 내용을 마치 확인이 된 기정사실처럼 퍼뜨리는 일부 너튜버들의 가짜뉴스와 가짜뉴스 확대 재생산에 동조하는 정치인의 무책임한 행태를 진실의 매로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씩씩씩. 왜? 몇 대 나왔는데 이렇게 놀래? 22만 대요. 어우, 오랜만에 큰 대수가 나왔네. 뻥장수 너튜브 방송 구독자 수인가 그래 그게. 아우 그럴 때는 진짜 많이 듣네. 그러면 많이 맞게 되잖아. 아이고. 그러면 그대로 또 아니지. 믿으시는 분들이 많으시긴. 그럴 수도 있다고도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도 볼 수 있지 않아?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20만 대 갖고 안 돼. 뻥 튀겨서 쳐주도록 하라. 예.
얘는 말은 잘 들어. 안 돼요. 진심으로 말씀드린대요. 너나 나나 사실 확인을 잘하고 예 말하고 듣고 해야 됩니다. 그죠? 진심원에 너나 나나 듣겠다는 얘기잖아. 예. 그렇게 하면 돼. 예, 들으세요. OT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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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칠수와 전영미의 9595 쇼. 네, 여러분 안녕하셨는지요? 제일 좋은 TBS, JTBS 손석희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다행히 오늘 오후부터 미세먼지가 서서히 보통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습니다만 주말에 또 미세먼지 소식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최악의 미세먼지가 계속되면서 미세먼지 마스크 이제는 정말 많이들 찾으실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야 뭐 저 같은 사람 뭐 그렇습니다만은 미세먼지 마스크에 대한 궁금증 많이 가지게 되신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팩트서치에서는 미세먼지 마스크의 종류와 올바른 사용법에 대해 자세히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네, 심심합니다. 예, 우선 미세먼지 마스크의 겉봉지를 보면 KF란 영어가 적혀 있는 거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자, 일단 이것이 무슨 뜻인지 말씀해 주시죠. 네, KF는 코리아 필터의 약자입니다. KF. 그러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보건용 마스크의 성능을 인증하는 그런 마크라고 볼 수가 있죠. 예, 그렇다면 마스크의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예, 이렇게 보면은 KF 80, 예. KF 94, KF 99가 이렇게 있는데요. 예. 예, 각각 미세먼지는 이제 KF 80은 80%, 94%, 99%를 걸러낼 수 있다는 그런 표시입니다. 예, 뭐 어려운 숫자는 아니군요. 예. 자, 그렇다면 무조건 숫자가 높은 제품을 사용하면 좋은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예, 평소 호흡량이 적은 노인이나 어린이 그리고 천식 환자들이 무턱대고 높은 숫자의 마스크를 쓰면은 이게 숨쉬기 어려워집니다. 예, 굳이 예. 시범은 안 보이셔도 되는데 입을 막고 예, 알겠습니다. 마스크를 고르는 것만큼 또 올바른 사용법도 중요할 텐데요. 예, 예. 그래서 오늘은 미세먼지 마스크 전문가를 제가 모셨습니다. 아, 전문가를 모셨나요? 예. 예. 네, 나와주세요. 접니다. 예. 아이고, 예. 나오셨군요. 예, 나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동안 안에만 주로 계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미세먼지 마스크 사용법의 전문가 얘기 들으실 정도로 그 방법을 왜 익혀두셨나요? 예, 밖에 나오고 싶다는 열망 하나로 저는 아주 전문가가 될 때까지 마스크를 가슴에 품고 요리 만지작 저리 만지작 하면서 연구에 연구를 거듭했습니다.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이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뭐 마스크 전문가 인정해드리죠. 자, 그럼 설명해 주실까요? 예. 그러니까 마스크 이 겉면에는 절대 손을 대면 안 됩니다. 그 부분이 이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손 대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걸 뭐, 다시 써야 되겠다 하고 이제 빨아 쓰는 어른들 계셔. 그거 절대 안 됩니다. 한 번 쓰면 끝이야. 예. 그거부터 쓸 때는 빈 공간이 없이 입이 이 광대 밑으로 해가지고 이게 딱 들러붙어야 돼. 옆에 이게 부분 뜨면은 그 안에 전부 먼지가 들어가 소용이 없다. 밀착을 시켜야 된다는 그런 말씀. 예,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인가요? 아니지. 결정적인 얘기를 하러 나왔지. 한국만 끝까지 그러고 들으세요. 예. 이 정부는 지금 이 미세먼지 이 난리가 될 때까지 뭐 하고 있었던 겁니까? 정부 이게 저기 이래 되겠습니까? 전문가님. 이거 가만두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부에서 예. 기후제를 지내야 됩니다. 기후제. 그 간단한 생각을 못 하나? 참 이 정부는 그게 답답하다는 겁니다. 정부 차원에서 기우지. 기후제를 지냈어. 비 확 내리고 바람 확 불었어. 미세먼지 날려보내고 태풍 한번 확 몰고 왔어. 제 아는 후배 중에 강우재라고 있는데. 강우재. 그럼 강우재 그 있어요 탤런트 중에. 그 친구를 데려다가 뭐 좀 해야 되겠네. 야, 나 중요한 얘기 하려고 학생 애들이 불러. 아니 진짜 강우재 있어요. 알아, 지난번에 예. 얘기했잖아. 예.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래. 기우제보단 강우재가 낫지 않을까. 그렇지, 그게 세지. 예.
내 다시 해야 돼, 지금. 근데 이게 목적은 그게 아니야. 아이, 뭐, 그냥 그만하셔도 됩니다. 내가 어디까지 했어? 아이, 됐습니다, 그렇지. 이제. 미세먼지 날리고, 태풍이 한번 왔어. 강우재가 와서 도왔어. 야, 이씨. 에이씨. 감사합니다. 예, 가셨습니다. 뭔가 하실 말씀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나중에 듣죠, 뭐. 예. 심심해기자 애들이 묻힌 것 같습니다. 뭔가 중요한 한 말씀이 있었던 것 강우재는 같은데. 어떻게 강우재냐. 아니, 제가 사전에 듣기로는 세상을 뒤집어버리고 싶다고 얘기하셨다고 그러는데. 강우재는 왜 예. 강우재일까? 아버님이 아시겠죠? 우재야, 잘 지내니? 알겠습니다. 최악의 미세먼지가 계속되면서 강우재 씨가 일상적으로 쓰게 된 미세먼지 마스크. 그 비용에 대한 부담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숨 쉴 권리마저 빈부격차가 우려되는 이 상황에서 여야는 취약계층에 미세먼지 마스크를 지원하는 예비비 집행에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스크를 지급하는 정책이 미세먼지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은 아닐 텐데요. 좀 더 확실한 대책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겠습니다. 3월 7일 목요일의 팩스터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시간 되면 강우재 씨를 한번 모시죠. 그 강우재 씨를 한번 모셔서. 우리들의 사는 이야기 줄여서 우사이. 네, 이번 주 우사이 주제는 첫 만남이죠. 오늘은요, 휴대전화 끝번호 8482번 쓰시는 애청자가 보내주신 사연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첫 만남 사연 오늘 방송 끝날 때까지만 받겠습니다. 네. 다음 주 우사의 주제 미리 안내해드리면요. 다음 주 주제는 처절한 이별. 처절한 이별. 만남과 이별이네요. 이별도 그냥 예, 이별도 예. 아니고 처절한 이별. 예, 예. 예. 만남과 이별로 정해봤습니다. 예. 예. 이별에 관한 사연들 있으시면 많이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이게 사실 그렇잖아요. 이별 중에서도 좀 처절한 이별이라고 그러면 이게 그렇잖아요. 그냥 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입을 킥할 정도의 그런 이별. 그렇죠. 그것도 예. 이제 그것도 한데 막 그건 정말 얘기 들어봐도 비통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찌질한 이별. 찌질도 처절이 들어가죠. 그렇죠. 처절할 정도로 이렇게 붙잡았는데 그게 찌질한 게 되는 거지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네. 꼭 사람하고의 이별뿐만 아니라 이 만남처럼 그 상황들 있잖아요. 그렇죠. 상황이라든가 사람이라든가 물건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좋습니다. 방송 프로그램도 좋고 뭐 다 좋아요. 자동차와의 이별도 처절할 수 있어요. 저 자동차 이별할 때 진짜 그 마음 진짜 그 희한하더라고요. 못 보내겠더라고. 차 입장에서는 아주 속 시원했을 거예요. 뭐 걔도 그랬을 거예요. 저랑 한 고생 많이 했어요. 12년을 저랑 있었으니 그럼요. 뭐 동생한테 가지 않았습니까? 갔는데 동생도 그냥 동생도 바로 너무 더럽다고 이렇게. 예. 자, 50원의 이런 문자 샵 연구 1번 장미 싼 연속 100원. 400 받고 넘겼어요. 400이나 받았어? 잘 받았네. 그거 좀 잘 탔어요. 예. 험하게 탔거든요. 카카오톡은 무료고요. 보냈을 때 말물에 첫 만남이라고 달아주시면 됩니다. 오늘 끝날 때까지만 첫 만남은 가능합니다. 채택이 돼서 방송으로 소개되시는 분들께는 400과 내가 이별을 했더니 처절하네. 화장품 세트! 를 보내드리고 너무 짧게 보내시거나 얘기가 앞뒤가 안 맞고 뭐 좀 그렇다. 안 좋은 예! 0322번으로 주셨는데 배칠수 씨와의 첫 만남 생각하시나요? 안 할래요라고 우리 작가가 안 할래요. 음악 주세요. 저도 생각 안 나요. 2년 전 아주 인상 깊었던 첫 만남이 떠오르네요. 제 남자친구였던 그 사람, 아주 남자다운 사람이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근육질이었기 때문에, 발끝이 근육질인 거는 뭡니까? 발끝까지. 예? 이 사람 발에도 근육이 있어요. 머리 근육 있고. 그 남친의 팔베개를 베고 자면은 오이고 목에 담이 올 정도였고요. 이거 너무 과장되신 거 아니에요. 남친 팔베개를 베고 잘 수가 있나요? 남편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 처음 듣네? 차 타고 가거나 뭐 이럴 때 했나? 이상한데요? 요즘은 그런가? 그렇게 큰일 날. 네, 남녀칠세, 부동석이에요?
네, 빨리 하세요. 정신력도 말랑말랑한 부분이 하나도 없던 건지 슬픈 영화를 함께 봐도 눈물 흘리는 걸 본 적이 없었죠. 그런 모습이 꼭 저희 아빠와 비슷하기도 했고 저를 지켜줄 것만 같아 사랑에 푹 빠지게 됐습니다. 그렇게 2년간 연애를 하고 저희는 부모님께 결혼 허락을 받으러 가기로 했습니다. 자기야, 이 순간에 왜 팔굽혀펴기를 하고 있어? 우리 부모님 만나러 가는데 떨리지도 않아? 떨릴 게 뭐 있어. 남자한테 두려움은 사치야. 근데 자기 목소리 정말 이랬나? 섞였어요. 정말 나는 떨리는데. 자, 들어가자. 망설이지 않고 알겠어. 자, 들어가자. 자, 들어가자. 네, 상남자인 이 남자 저희 부모님을 만나러 가는데 떨지도 않더라고요. 사실 지난밤 저희 아빠도 그랬습니다. 아빠, 딸 보낼 때 우는 거 아니야? 에이, 남자는 그런 걸로 우는 거 아니다. 그래도 딸 남자친구 보는데 안 떨려? 알아서 잘 골라왔겠지. 이상한 놈이기만 해봐. 그냥 확 그 자리에서 확 그냥 아주 그냥 에이. 뼈를 그냥. 네, 보통은 하나뿐인 딸이 시집 간다고 하면 아이고 우리 딸 어떻게 보내지, 아이고 참 이거 아까운데 어떻게 주냐, 뭐 이런 반응이 보통 아닙니까? 하지만 상남자인 저희 아빠는 그러지 않으셨어요. 마찬가지로 제 남자친구 역시 부모님을 뵈러 가는데 전혀 떨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떨지 않았던 두 사람 만나게 됐는데요. 아버님 어머님 안녕하십니까? 의리. 엄마 아빠 여기 칠수씨. 그래, 배칠수군. 반갑구만. 아버님 영광입니다. 의리. 자기야 조용히 좀 말해. 박수 한번 하지. 어이구 팔림 세구만. 아니 진짜 아버님, 왜 이래? 팔뚝 운동 뭐 하십니까? 정말 부럽습니다, 아버님. 아니, 진짜 의리. 뭐 하는 거야? 네, 상남자끼리 통한 걸까요? 나름 케미가 맞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식사를 함께 하게 됐고요. 술도 마셨는데 사실 저희 아빠도 남자친구도 술을 잘 못하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둘 다 기분이 좋았는지 한 잔, 두 잔, 세 잔, 네 잔 쭉쭉 마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조금씩 이상해지는 겁니다. 배칠수군? 아니, 이제 배서방인가? 배서방. 우리 영미는 말이야, 보기에는 억세 보여도 마음은 참 여린 애라네. 그러니 자네가 잘 헤아려줘야 돼. 없지만. 아빠. 그리고 이유 없이 짜증낸다고 뭐라 그러지 말게. 배고파서 그런 거니까. 아이, 진짜. 자네가 볼 땐 영미가 많이 먹는 것 같지만은 그 음식도 충분치 않을 수 있네. 아빠. 우리 영미 잘 부탁하네. 배서방. 그리스야지. 아빠 왜 그래 아빠? 괜히 이런 음악 깔아가지고 음악 꺼요. 왜 거기서 이별 얘기도 하고 진짜 꺼요. 진짜 아빠 왜 그래? 지수씨 아빠가 괜히 오버한 거. 아버지. 아버지. 그래 배서방. 지금 둘이 뭐야? 네, 돌덩이 같은 근육만큼 감성도 딱딱하게 굳어있을 것 같았던 상남자, 이 두 남자 얼싸안고 울더라고요. 처음에는 당황했는데 나중에는 그 모습이 어찌나 귀여워 보이든지 찍어놓지 못한 게 이토록 한이 됩니다. 참, 그때 이 남자친구가요 지금의 남편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스토리가 해피엔딩일 수 있는 거겠죠? 네, 동물원의 널 사랑하겠어 듣고 왔습니다. 네. 네. 오늘 얘기의 첫 만남은 뭐 상견례 같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집안가는 아니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왜 있잖아요. 정말 희한하게 비슷한 사람을 또 만나게 되잖아요. 가족 중에 엄마하고 아빠, 비슷한 사람을 찾게 네, 된다거나. 아빠하고 비슷한 남자를 찾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죠. 네. 그러더니 참 어떻게 또. 근데 두 분 다 감성이 너무 여리여리하셔.
그러니까. 겉은 막 그렇게 생기셨는데. 그럼요. 사람이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 수 없죠. 맞아요. 예,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그 첫 만남 결혼 얘기는, 이렇게 해서 어쨌든 잘 되셔서 이제 결혼까지 하셨으니까. 예. 해피엔딩이었고. 사실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상상을 해봐요. 제가 참 이 나이 먹고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그 만나고 있는 그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그 부모님께 소개시키러 처음 이제 첫 만남을 이렇게 딱 주선을 할 때 만날 때 그때 진짜 너무너무 떨릴 것 같아요. 나는 양쪽 다 알고 있지만. 그렇죠. 어떻게 서로 첫인상이 어떨지,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럼요. 예. 그게 되게 어려운 일이죠. 그렇죠. 그거를 경험해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떨지 않죠. 안 떨어. 그래요? 제가 떨 이유는 없죠? 뭘 지금 떨어. 아이고. 호정 PD, 부모님께서 여자친구 보신 적 있으세요? 아직? 이거 아직. 떨릴라도. 저 집은 떨릴 일이 남았죠. 그러니까는 지금 하자마자 그 얘기 나오자마자, 맞아요.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그리고 오늘 저 방송 쭉 하고 있는데, 우리 게시판과의 오늘 첫 만남을 한 김규리 DJ가 저희 게시판과 첫 만남을 했어요. 그 전에 안 왔었나요? 처음인 것 같은데, 글 쓰신 거는? 저 개인적으로 문자를 보내서 그렇구나. 네, 방송 감시하고 있다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잘 듣고 있어요. 오늘 특히 오프닝. 예. 오늘 되게 좋은 내용 잘 들었고요. 네. 어땠는데요? 네? 어떤 내용? 첫 마디가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뭔데요? 김규리의 퐁당퐁당. 3.1운동 100주년 특집방송 우리가 새로 주목해야 할 역사 미니 드라마 시리즈 벌써 9번째 시간이네 오늘. 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독립운동가들을 재조명해보는 시간이죠. 오늘은요. 그 어떤 두려움 앞에서도 결코 꺼지지 않았던 불꽃 어윤희 선생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5분 미니 드라마 뒤에 허리케인 라디오는 원래 방송 시간에 제대로 시작이 됩니다. 이어서 쭉 많은 청취 부탁드리고요.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마치면서 훈이 용이의 너 때문에 살아 이 노래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피처링은 한혜진 씨가 했네요. 예, 여러분 건강한 오후 되십시오.